자, 이제 이번 강의는 삼상 유도전동기에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종류는 크게 농형 유도전동기가 있고요. 권선형 유도전동기가 있는데요. 권선형, 선을 감은 형태. 얘는 농형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농자에는 새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는 대바구니,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 그렇죠? 모양이 그렇게 생겼죠. 이 회전자가 이렇게 새장이라든가 대바구니 모양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운전이 되는 전동기를 농형 유도전동기, 농자가 새장, 대바구니 이런 의미를 하는 한자어죠. 한자죠, 한자. 그래서 농형 유도전동기가 되고요. 이쪽에 바깥쪽에 이제 고정자, 그쵸? 여기에 적당히 홈을 파서 권선을 감아서 삼상을 이렇게 공급을 해주게 되면, 그쵸? 얘는 가만히 있죠. 고정자 가만히 있지만 뭐가 움직입니까? 회전 자개가 움직이는 거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쵸? 멀쩡하게 있는 것 같지만 회전 자개가 움직이고, 자, 이 지금 회전자, 그쵸? 회전자를 속에다 쑥 집어넣어 가지고, 그쵸? 여기에 회전 자개가 돌아가게 되면 얘도 같이 회전을 하게 되면서 얘가 기계적인 에너지로, 전기적인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아하,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모양, 이것이 이렇게 새바구니, 대바구니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농형 유도 전동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농형 유도 전동기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대바구니, 그쵸? 새장 모양을 하고 있고요. 오호, 여기 보면 여기 적당히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여기 동으로 만든, 그쵸? 이 막대기를 사실 심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보면 이 축에 얘가 보면 이렇게 반듯하지가 않죠. 이렇게 반듯한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비스듬한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슬롯 자체를 스큐 슬롯 또는 스큐드 슬롯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큐, 비스듬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스큐 슬롯 이렇게 얘기하죠. 아하, 축에 비스듬한 형태의 슬롯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소음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빠르게 회전하기 때문에 소음이 나면 안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히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구조가 매우 간단하죠. 그리고 얘를 잘, 그렇죠? 묶어두게 되면, 그렇죠? 잘 이 슬롯을 잘 만들어 두게 되면 튼튼하기 때문에 취급이 쉽고 성능이 우수하고 한데 기동 성능은 조금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동할 때 사실 여기가 이제 단락 상태가 되면서 막대한 전류가 막대하게 흐르게 되고요. 또 속도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권선형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는 거죠. 간단하니까. 근데 요거를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 다음은 또 이제 권선형이 있습니다. 권선형. 권선형은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역시 회전자입니다. 고정자 속에 집어넣는 회전자인데 이 내부를 보니까 뭔가 얘는 코일이 또 감겨져 있죠. 그래서 코일이 감겨져 있다 그래서 권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걸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이 권선형 회전자가 이렇게 있을 때 내부에 역시 이렇게 코일을 감아 가지고 만드는데요. 이것이 여기에 보면 뭐 잘 안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회로적으로는 이렇게 Y 열선을 통해서 만든 거고요. 우리가 고정자, 그쵸? 고정자, 여기에 이 속으로 들어갈 고정자, 이것이 1차 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회전자, 요것이 우리가 2차 측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측, 그래서 2차 권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Y결선을 통해서 밖으로 얘를 또 빼내요. 근데 이 회전자는 지금 돌아가기 때문에 밖에다가는 또 무엇이 또 담겨져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슬립링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밖에 무언가와 연결이 되려면 얘는 계속 돌아가면서 여기에, 그쵸? 맞다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슬립링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는 이렇게 브러쉬를 통해서 얘가 밖으로 저항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저항 자체는 가변 저항을 쓴다는 거죠. 가변 저항 할 때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서 얘가 가변한다, 변한다, 그런 저항을 사용해서 이걸 우리가 기동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기동 저항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전자의 철심 홈에 구리도체를 넣어서 고정자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 농형에서는 그냥 뭐였습니까? 대바구니 같이 새장 같이만 만들었는데 얘는 회전자 속에다가 권선을 이렇게 감아서 삼상결선, Y결선을 해서 회전자를 만들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 Y결선을 해서 만들고요. 그리고 이 단자, 그렇죠? 각 3상의 이 단자, 요것들은 슬립링에 접속을 하고, 그렇다면 앞에 본 농형과는 다르게 굉장히 구조가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운전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정밀하고 어렵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하지만 이 기동 저항기 요걸 가지고 기동 전류를 조절하고 또 속도 조정이 또 자유롭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슬립을 얘가 조정함으로써 속도를 조정하는데요.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기동 전류를 조절하고 속도 조정이 자유로운 상당히 좋은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네. 자, 농형과 권선형이 있다는 거고요. 이번에는 자, 등가 회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등가 회로. 자, 지금 이게 기계적인 우리가 그쵸? 장치이긴 하지만 이 내부에서는 분명히 전기가 공급되고, 또 앞에 살펴본 대로 여기가 자개가 움직이게 되면 이 회전자 측에 그쵸? 플레밍의 오른손 왼손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고 힘을 받게 된다 그랬었죠. 근데 이것은 바로 전자유도에 의해서, 전자유도라고 하는 그 작용에 의해서 지금 이 회전자가 회전하게 되고 뭔가 우리가 운용을 하게 되는데, 변압기도 생긴 건 완전히 딴판이긴 하지만 변압기도 뭐였습니까? 전자유도에 의해서 그쵸? 변압이 이루어졌었던 거죠. 그리고 자, 이 둘을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면 사실상 같은 등가 회로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 변압기 등가 회로 알고 있잖아요. 그치? 같은 등가 회로를 쓰게 되는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여기 N극, S극 이렇게 우선 2극으로만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얘는 고정돼 있죠. 그치? 뭐가 회전합니까? 바로 자개가 회전할 뿐이죠. 3상을 주게 되면 이렇게 자개가 회전하게 되는데, 회전하게 되면서 자, 여기 한번 볼까요? 회전하게 되면서 자개가 회전하게 되면서 그쵸? 여기에서 자속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쪽 2차 측에 전류가 흐르는 거죠. 이게 바로 전자유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전자유도에 의해서 여기도 지금 전원이 공급이 되면 여기가 역시 이것처럼 그쵸? 자속이 변하는 자속이 발생해서 이 변하는 자속을 방해하는 그쵸? 그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2차 측의 회전자 속에 유도 전류가 흐름으로써 얘는 이제 힘을 받게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 변압기와 얘와의 굳이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얘는 2차 측이 사실상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얘가 요거는 우리가 도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것이 단락이 돼 있죠. 얘는 단락이 돼 있다는 것이 조금 얘랑은 일단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일단 부하를 두게 되면 얘도 유도 전류에 의해서 부하를 우리가 운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이 회전, 유도 전류에 의한 얘는 이제 기계적인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회전하는 곳에다가 이제 부하를 이렇게 연결함으로써 역시 부하를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둘의 사실상의 차이점은 별로 없죠. 1차 측이 있고요. 그 유도 과정에 의해서, 전자유도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생기고 얘는 그 힘을 이용하는 거고요. 얘도 전자유도에 의해서 그쵸? 전압을 바꾸어서 부하에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차이점이라고 하면 여기 회로적으로는 2차 측이 단락이 되어 있다는 것과 여기에서는 이 공극이 존재한다는 거죠. 둘 사이에 공극이 존재하고, 얘는 사실상 여기에 철심이 이 둘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회전자 자개가 이렇게 발생하면서 얘가 회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제 변압기와 이제 같이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를 돕고 그럴듯하고 안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자, 변압기에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요거 등가 회로 기억나시죠? 1차 측에 저항과 리액턴스, 2차 측에도 저항과 리액턴스 그려주면 끝났는데요. 여기에서 그쵸, 여기 철심에 흐르는 그쵸, 철심을 자속을 만드는 것과 또 여기에서의 철선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전류가 이게 있었죠. 그래서 이거와는 따로 병렬로 이렇게 어드미턴스 형태로 표현해서 이것을 철선 전류, 이쪽을 자화 전류 이렇게 흐르는 것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근데 실제로 여기 이쪽 유도 전동기도 똑같다는 거예요. 1차 측에서 전압이 주어지고요. 여기에 역시 유도 전류가 2차 측으로 이제 이 전자기에 의해서죠. 이 자속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데, 다만 여기가 단락돼 있다라고 하는 거,
요것만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나머지는 그쵸 완전히 이 변압기의 등가 회로와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다 그 얘기지. 자 이제 주저없이 이 회로를 이제 가져다 씁니다. 우리는 여기 변압기의 등가 회로 이미 알고 있고 어느 정도는 좀 익숙하죠 그치? 자 가져다가 씁시다. 가져다가 이제 자 유도전동기의 등가 회로를 이렇게 그렸고요. 우선 이제 정지시부터 한번 가봅니다. 정지시 뭐 특별한 뭐는 없지만 왜 움직여야죠. 전동기는 움직여야 전동이니까 정지시에는 별 의미는 없지만 자 한번 봅시다. 정지시의 자 유도기전력을 한번 계산해 보는데요. 자 정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회전자는 자 회전자계는 이렇게 돌아가는데 얘는 가만히 있어요. 회전자는 가만히 있어요. 회전자계가 도는 거지. 회전자계가 돌고 있는데 얘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질투심이 어떻게 됩니까? 극대화가 되는 거죠. 아우 자식은 잘 나가네. 막 회전자계는 잘 돌고 있어요. 근데 나는 안 돌아. 그럼 뭡니까? 얘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질투심, 스트레스가 만당 1이 되는 거라고요. 1. 이거 정지해 있을 때 슬립이 1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강조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E1의 기전력이 여기 E2, 2차 측으로 고스란히 그대로 전달된다고 그랬죠. 와, 저거 신경을 엄청 쓰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E1과 E2가 같게 된다 그 얘기예요. 정지 시에는. 만약에 이 회전자가 이 회전자계와 동일한 속도로, 즉 동기 속도로 만약에 같이 빠르게 회전한다면 뭐라고 했습니까? 영향을 안 받는다고 그랬죠. 일단 아무튼 현재 정지시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슬립은 1이고 그쵸? E1과 E2가 서로 같게 되고요. 또 여기에 주어지는 주파수를 F1이라고 하고 또 여기에 전달되는 주파수 역시 동일하게 F2가 같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앞에서 살펴본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이제 회전시로 한번 가보면요. 회전시로 가보는데 앞으로는 이제 요 1차 측이 별 의미가 없어요. 늘 같은 전압, 같은 주파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변하는 건 얘만 이제 앞으로 변하기 때문에 요거 이제 과감히 1차 측 확 없애버리고 갑니다. 샥 이렇게 없애버립시다. 없애고 요것만 보고서도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2차 측만 보고서도 오호 요거 딱 3개 잘 분석해내면 되겠네요. 그래서 회전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정지시는 생각해봤으니까요. 그렇죠? 회전시에는 뭐였습니까? 회전시에는 슬립이 0에서 1 사이가 된다고 그랬죠. 아 1이 될 수도 없어요. 이거는 동기 속도에 도달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기 전에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0에서 1 사이의 슬립을 갖게 되는 것이 회전시의 특징이 되고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뭐였습니까? 바로 스트레스 받은 만큼 질투심이 생긴 만큼만 나한테 전달이 된다고 그랬죠. 그치? 그래서 이때 자 E2의 그쵸? E2에다가 여기 S를 붙였는데 그건 뭘 뜻하냐면 정지돼 있을 때의 2차 측에 오는 기전력에다가 슬립만큼만 영향을 받은 것이 회전시의 2차 측의 유도기전력이다는 뜻으로 정지시를 우리가 E2 여기 E2는 정지시의 2차 측에 그쵸? 전달되는 기전력이 되는 거고요. 자, E2S는 뭡니까? 얘랑 구분해야죠. 회전시니까 얘랑 구분을 해서 슬립의 영향을 받은 그래서 S를 하나 더 붙인 거죠. 회전시 2차 측에 전달되는 기전력은 그쵸? 정지돼 있을 때의 2차 측의 기전력에 S를 곱한 것과 같다. 오, 그렇죠. 그리고 또 정지시의 여기 E2는 당연히 정지시의 E1과 또 같으니까 얘는 S21이라고 써도 사실 상관은 없죠. 그치? 이건 1차 측의 기전력. 얘는 정지시의 2차 측의 기전력. 둘이 같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걸 한꺼번에 쓰자면 S를 곱한 것이 ES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용어 의미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처음에 잘 갖춰지면 이야기들이 술술 풀리고요. 이런 기호들이 잘 익숙치 않으면 어색하고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하나의 의미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얘가 2차 측에 지금 회전하고 있을 때 주파수도 역시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주파수도 역시 영향을 받죠. 뭐 회전시와 정지시, 그러니까 정지시에는 F1이 F2와 같은데, 그렇죠? 거기에다가 지금 S가 곱해진 만큼 회전시 2차 측의 주파수도 오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또 쓸 수 있죠. 쓰자면 얘는 S의
F2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치? 그것을 하나로 쓸 때 2차 측에 주어지는 주파수가 슬립의 영향을 받았다. 즉 회전 상태일 때의 주파수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여기 2차 측에서의 지금 여기 기전력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한상의 우리 기전력 기억나죠? 4.44 FM-파이 KW 이거 권선 계수가 되고요. 그렇지, 주파수, 권수, 여기 자속 파이 동일하게 이렇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왜 그러면 주파수가 S의 영향을 받고 기전력도 S의 영향을 받는데 그 이유가 뭐냐 보면 사실은 주파수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F1에다가 지금 회전을 하게 되면 슬립의 영향 받은 만큼 즉 F1 대신에 SF1이 오게 되고 그 자체가 사실 뭐냐면 이 자체가 여기 S를 앞으로 빼버리면 그쵸? S를 앞으로 빼버리면 이 S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다 E2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기전력도 E2의 S가 곱해진 것이 회전 시의 2차 측의 기전력이구나. 그렇게 해서 나온 거다 그 얘기라고요. 이렇게 주파수가 영향을 받게 되니까. 그리고 이때의 우리가 권수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회전시죠. 회전시의 권수비를 회전시니까 다리하기 위해서 A' 이렇게 했다면 그렇죠. 이것은 전압비와 같겠죠. 1차 측에서의 E1 그리고 회전시에 발생되는 2차 측의 전압은 우리가 E2S라고 표현해야죠. 회전시니까. 그렇게 되고 그것은 그렇죠. E2S 대신에 이제 E2에다가 S가 곱해진 값으로 나타내주고 이게 정지시에 그러면 권수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E2분의 E1. 그래서 이건 S분의 얘를 A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정지시의 권수비를 A라고 한다면 S분의 A.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것은 그쵸? 그대로 여기 이 값들의 비가 되기 때문에요. 역시 여기에서는 1차 측에 N1, K-오메가1 이렇게 되고요. 역시 얘도 2차 측에서 요 값이 지금 여기에 대입된 거죠. 즉, 뭐 E1을 한번 써볼까요? E1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4.44 F1 N1 그 다음에 파이 K-오메가1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지금 E1을 E2S로 나누는 거니까요. 요 녀석을 E2S 요것으로 지금 나누는 거다 이 얘기죠. 요걸로 나눈 것이 지금 요거니까 얘로 나눠주게 되면 뭐 4.44 없어지고요. F1도 없어지고요. N1, N2 남쪽 자속 같으니까 파이 없어지고 또 KW1, KW2가 남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여기에 분자에는 N1과 KW1 그 다음에 여기 분모에는 SN2, KW2 이렇게 해서도 역시 요것도 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요. 이것도 기억을 해둬야 된다 그 얘기지.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 유도 기전력 그쵸? 유도 기전력을 정지시와 회전시 지금 같이 살펴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지시와 회전시의 이 저항과 리액턴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정지시를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차 측 이제 과감히 샥 잊어버리고요. 2차 측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뭔가 좀 간편해지겠죠. 자, 정지시에 그쵸, 정지되어 있으면 E1이 E2로 그대로 전달이 된다고 그랬죠. 그대로 전달이 돼요. 그대로. 즉 정지시는 S가 1이기 때문에요. S가 1이기 때문에 그쵸, 그대로 E1은 E2가 되는 거고요. 여기도 X2, R2 이렇게 있을 때 자, 이제 회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전이 된다고 하면 이제 S는 0에서 1 사이, 슬립이 0에서 1 사이 범위를 갖게 되고 원칙적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F1에다가 그쵸? S를 곱한 것이 바로 F2가 된다 그랬었죠. 즉 2S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치? 회전시의 2차 측의 주파수가 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잘 보시면 즉 이 경우 X2는 지금 얼마입니까? 얘는 2파이 뭐 F1L 또는 F2L 이렇게 해도 괜찮죠. F1이 그대로 F2로 이어지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 슬립이 발생한 상황이 있죠. 회전 시에는 얘가 역시 S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즉 이것은
SF2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지금 x2가 어떻게 바뀌냐면 2파이 지금 f2l에다가 여기다 역시 s가 이렇게 곱해지기 때문에 이 값은 x2에 비해서 s가 더 곱해진 거죠. sx2. 그래서 회전시에도 x2가 sx2가 되는 거고요. 저항은 뭐 주파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R2를 유지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우리 공부했던 대로 기전력도 슬립의 영향, S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다고 그랬죠. 왜? 다시 한번 볼까요? F2S 같은 경우는 4.44 FM5 그렇죠. KW에서 이 오메가 여기 정지시에 요거였던 것이 여기 S가 이렇게 곱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그쵸 E2에 비해서 그쵸 E2에 비해서 S가 곱해진 형태가 만들어진다 그 얘기죠. 회전시에. 그래서 정지시에는 요 모양이었는데 자 이거를 뭐 식 말고도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지시에는 이런 회로도였는데요 주파수의 영향을 받는 여기 리액턴스와 그쵸 여기 기전력이 주파수 영향을 받잖아요. 이것이 아니나 다를까 그 질투심만큼 스트레스 받는 만큼 이렇게 얘가 변하게 된다 그 얘기죠. 회전시에는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뭐 F 방금 설명한 F에 의해서 얘가 달라지고 얘가 달라진다 뭐 그건 이론적인 거고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그쵸 오호 얘가 스트레스 받는 만큼 바뀐다는 거죠. 저항은 F가 없으니까 그냥 R2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요것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걸림돌이 늘 여러분들 여기서 발생합니다. 뭐냐면 자 이런 회전시에 이런 회로가 있었는데 얘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 거예요. 뭐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 세 개의 요소를 다 S로 나눠버릴 거예요. 얘도 S로 나누고 얘도 S로 나누고 얘도 S로 나누어서 자 한번 다시 써봅시다. 그러면 그쵸 여기 S로 나누면 약분되니까 E2가 되고요. 요거 그럼 S분의 R2 그대로 쓴 거고요. 여기 O 약분되니까 X2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자 이것은 지금 무슨 일을 했냐면 정지시에서 이렇게 회전시가 됐을 경우에는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일종의 뭐냐면 약간 조작을 한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이게 맞지만 약간의 이런 변형을 통해서 계산을 편리하고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아차리기 쉽게 얘를 사실상 조작을 한 거예요. 조작. 이것은 이게 맞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것을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6개 중에서 사과 6개가 있었는데 2개를 먹었어요. 그러면 너 얼마큼 먹은 거야? 나 6분의 2만큼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저쪽에 다른 사람은 3개 중에서 사과 하나를 먹었어요. 자 둘이 어떻게 될까요? 둘이 6분의 2, 6분의 2 약분하니까 3분의 2 같네. 이 얘기는 뭐냐면 수학적으로 같은 거예요. 이게 현상, 물질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같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6분의 2와 3분의 1이 같다는 건 수학적으로 같다는 거지 어떻게 내가 6개 중에 사과를 2개를 먹었는데 그리고 쟤는 3개 있는 것 중에서 하나 먹었는데 어떻게 둘의 상황이 똑같다라고 반드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이건 수학적으로 같을 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모두를 다 S로 나눠버린 것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 입장에서는 동일한 전류값을 가져요. 이걸 뭐 I2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흐르는 전류 I2를 계산하나 이 상태에서 흐르는 전류 I2를 계산하나 그 값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일단 가봅시다. 이렇게 아무튼 만들어 놓은 회로를 가지고 분석을 해버리면 굉장히 계산도 편리하고 직관적으로 이해가 편리한데 궁극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냐? 자, 어떻게 바꾸려고 하냐? 자, 이 둘을 한번 잘 비교를 해봅시다. 지금 정지시에는 이런 등가 회로를 가졌는데, 그쵸? 원칙은 얘가 맞지만 지금 조작을 통해서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정지시는 이랬고 이제 회전시는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버렸더니 둘의 차이점이 뭡니까? 오히려 X2 안 바뀌고 E2 안 바뀌고 어라? R2가 바뀌어버렸네? 원래는 얘네가 바뀌는 건데 이런 조작을 했더니 즉 얘 혼자만 바뀐 걸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이것들은 안 변하고 회전할 때 오히려 얘들은 안 변하고 얘만 변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가 바뀌는 것을 계산하는 게 훨씬 복잡하고요. 이 R2가 바뀌는 걸로 계산해 버리는 게 훨씬 간단한데 이것마저도
어떻게 얘를 조작을 하느냐, 또 변형을 하는 거죠. 일종의 변형을 하냐면 이 S분의 R2라고 하는 것을 원래 R2가 있었던 상황에서 마치 여기에 단락되어 있었는데요, 없었던 저항 R이 마치 생겨버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버리자는 거죠. 일단 R이 얼마든 간에, 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시 변형을 해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정지씨는 이랬고요, 회전씨는 얘가 맞지만 이제 요거 두 개 싸그리 무시해버린다면, 자, 어떤 상황이 만들어집니까? 정지씨와 우리가 회전씨를 딱 분석을 해보니까 요것들은 하나도 안 달라지고 회전할 때 여기에 마치 저항이 증가하거나 하는 그런 걸로만 얘를 재해석할 수 있는, 와우, 이런 걸로 바꿔버릴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 변화는 변하겠죠. 그치? 회전을 빨리 하느냐 얼마냐, 슬립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저항 자체도 R2에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슬립의 영향을 받으니까 S분의 1-S R2라고 하는 저항값이 슬립에 따라서, 그러니까 움직임에 따라서, 그쵸? 빠르게 움직이냐 천천히 움직이냐 따라서 얘만 변하는 것으로 해석해버리면 너무나 편리하더라 그 얘기죠. 자, 여기에서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뒤에 이제 당연히 식으로 좀 한번 왜 얘가 나왔는지를 설명하겠지만, 여기 이 등가 지금 회로에서는 정지시의 이런 상황이었는데 얘가 회전시가 됐을 때 보니까 요거는 하나도 안 바뀌고 마치 이쪽에 단락되어 있는 요쪽에 저항만 뭔가 생겨버리는, 그쵸? 그런 형태로 해석해주면 끝이다 그 얘기라고요. 끝. 그렇다면 또 이 저항은 왜 생겼느냐? 바로 이 회로를 통해서 우리는 뭘 돌려야죠. 여기에다가 얘가 기계적으로 뭔가 돌아가야죠. 그치? 여기 부하를 달아서 운동 에너지가 돌아갈 때 이게 기계적 출력을 대표하는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즉 얘가 저항값이 생기는 것은 여기에서 뭔가 소비가 일어나죠. 그게 바로 이 기계적인 출력으로 바뀌는 그 저항이 되더라 그 얘기지. 이거 와우 그래야 돼요. 사실 이거 굉장히 복잡할 일을 이런 어떤 조작에 의해서, 변형에 의해서 얘가 회전할 때는 얘만 달라지네, 그리고 여기에 만들어지는 저항 R 값은 얘 때문에 뭔가, 그쵸, 여기에서 전력 소비가 일어나고 그 전력 소비가 일어나는 것이 그대로 기계적인 어떤 출력으로, 그치, 바뀌는, 얘가 기계적 출력을 대표해주는 저항, 회로적인 값으로 표현해준 것이다 그 얘기지. 끝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 그래서 자, 회전할 때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회전할 때 뭐였냐면, 자, 회전하기 전에 한번 다시 그려볼까요? 손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회전하기 전에가 뭐였냐면 여기 R2가 있고요, 리액턴스가 있어요. 회전하기 전에 정지시. 그래서 이때 E1, E2 다 같죠? E1과 E2가 같으면서 아무튼 E2고, 이때의 리액턴스가 X2고, 이때의 저항을 R2였는데, 자, 정지시엔 이랬는데 회전을 하게 되면 뭐라고요? 슬립 때문에 주파수, 그쵸? 바뀌면서 이 녀석이 S가 곱해진 값으로, 그쵸? 얘는 주파수와 관련 없으니까 저항은 안 바뀌고요. 이 녀석, 질투심 만큼, 스트레스 받는 만큼만 얘가 지금 변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데, 이것을 세 개의 값을 다 약분하듯이 S로 나눠버린 걸로 바꾸어도 I2에는 변함이 없고, 그쵸? 다시 이것을, 이 부분 S분의 R2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두 개의 저항으로 그냥 분리를 시켜버리니까, 와우, 이 부분이 정지시와 완전히 동일해지면서 여기 얘만 뭔가 새로 생겨나는 듯하게 보이게 되고요. 이 R이 바로 기계적인 출력을 대표해주는, 그렇죠? 기계적인 2차 출력을 발생시키는 상수, 기계적인 2차 출력을 대표해주는 저항으로 우리가 해석해주면 되겠다 그 얘기죠. 다만 여기에서의 본질은 얘가 어떤 물리적으로 이거와는 서로 다르다는 거죠. 서로 물리적으로는 다른데 우리가 이런 계산을 위해서 이렇게 해봐도 출력을 계산하거나 뭐 전류 계산하거나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해 주기 때문에 바로 이런 변환을 우리가 사용하게 된 거다 그 얘기죠. 자, 이 뒤부터는 조금 뭐 군더더기 같기도 해요. 사실 왜 얘가 R값이 얘가 나왔는가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는 건데요. 그냥 부드럽게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서 I2는 전류는 뭡니까? 이때의 기전력을 이 임피던스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전력
SE2를 여기에 임피던스 뭡니까? 요거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R2의 제곱, 그쵸? SX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얘를 구했다는 것은 실제로 이 식에서 아까 우리 분수의 분자 분모를 동일하게 이렇게 S로 나누어도 되죠. 분모도 역시 S 이렇게 나누어도 어차피 I2에는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본 것이 오호 여기 그래서 이게 E2가 되는 거고요. 이게 속으로 들어가서 그쵸 얘는 제곱이니까 안으로 들어가면서 S분의 R2의 제곱 이해 가죠. 그리고 얘도 요거 제곱으로 속으로 들어가니까 S가 사라지면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서 오 얘랑 즉 등가회로가 된다는 얘기죠. I2가 동일할 때 E2 오 기전력을 E2로 보고요. 그 다음에 조항을 S분의 R2로 보고요. 또 리액턴스를 X2로 봐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요것을 우리가 다시 조작을 하나 하게 되는데 이것을 R2 플러스 라지 R S분의 R2를 R2 플러스 라지 R로 이렇게 바꾼 형태로 만들어서 이 R 값을 한번 구해보면 자 R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한번 구해볼까요? 이 둘이 서로 같은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자 그쵸? 요 값과 이 값이 서로 같은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얘가 넘어가서 정리해주면 R 값은 S분의 R2 R2가 되고 이거를 R2로 묶어내 버립시다. 그러면 S분의 1 R2가 되고요. 또 뭐 얘를 S분의 S라고 통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오호 여기 라지 R 값이 그래서 S분의 1 S R2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유도 전동기에서 이것이 조금 어렵고요. 이 개념만 잘 이해가 되면 뭔가 확 깨달음을 얻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반복해서 여러분들 이거 봐주시고요. 이런 과정에 의해서 여기 S분의 1 S R2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 똑같잖아요. 똑같아. 얘만 외우면 돼. S분의 1 S R2라는 거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